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다노의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XRP 안에는 1000억 달러가 넘는 자본이 그냥 잠을 자고 있다. 이 자극적으로 들리지만 그 말 속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즘 시장의 흐름 자체가 실제 사용이에요.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에 쓰이느냐, 이게 핵심인 거고, 호스킨슨이 말한 것도 바로 이겁니다. XRP가 전 세계 결제망에서 쓰일 수 있는 자산이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XRP는 지갑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익을 못 내는 상태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잠자는 거인, 이 유휴 자본이 디파이 생태계랑 연결되면은, 즉 이자나 유동성 공급 같은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장 자체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말뿐인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리플 냈죠. 즉 XRPL 안에서는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지난 3월에 리플 레저의 네이티브 AMM 기능이 들어왔고요. XRP 안에는 자동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XRP가 현재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플은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고요. 그 준비금을 세계적인 수탁은행인 BNY 멜론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게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하게 코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 전통 금융기관이 리플 생태계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다 보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국가은행 인가를 추진 중에 있죠. 이게 통과가 되면 XRP는 결제 수단을 넘어서 완벽하게 제도권 금융 인프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넘어야 될 산은 많아요. XRP가 오랫동안 결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처럼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다루기에는 구조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현재 훅스 기능이 개발 중에 있지만요, 아직까지는 실험 단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체인과 연결하는 브릿지 구조는 항상 해킹이나 보안 리스크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 수익률만 보고 뛰어드는 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속도는 단기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구조를 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AMM이랑 RLUSD, 커스터디, 은행 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가격 이야기가 아니라 틀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조급해하지 않는 겁니다. 이 소액이라도 직접 XRP의 AMM 구조를 체험해보시거나 RLUSD 관련 뉴스 흐름들을 꾸준하게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이 진짜로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먼저 읽으실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완성된 디파이 생태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익보다 구조를 배우는 단계인 거고, 지금 배운 게 나중에 시장이 폭발할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주게 될 거예요. 결국에 XRP의 진짜 변화는 가격이 아니라 역할에 진화해 있다는 거예요. 결제에서 금융 인프라로, 유휴 자본에서 수익 자산으로 이 잠자던 구조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오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인내심인 거고, 감정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구조를 보시면서 방향성을 읽을 줄 아셔야겠죠. 시장은 늘 먼저 움직인 사람보다 끝까지 버틴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리플이 진짜로 잠에서 깨어나는 그날, 그 자리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함께 서 있기를 바라고요. 해당 흐름들을 이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봤을 때 최근에 미국이 새로 찍어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순간 그게 사이클의 정점이다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 안에 남은 물량이 약 281만 개, 6년 만에 가장 적은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팔릴 수 있는 비트코인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겠죠. 공급이 막혀있고 수요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한쪽에선 블랙록 ETF로 돈이 밀려들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거래소 비축분이 바닥이 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산다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이 시장이 폭발한다는 뜻인 거고,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로 막샷, 사이클의 꼭지점이 될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가 그렇게 나설 확률은 거의 없겠죠. 법과 회계, 정치적인 벽 자체가 너무나도 높고, 그래서 이 말인즉슨 실제 예측이라기보다는 그 정도로 시장이 성숙했을 때가 꼭대기일 수도 있다는 비유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쯤일까요? ETF로 들어오는 돈이 하루에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특히 블랙록 IBIT가 그 중에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죠. ETF의 구조는 정말 단순합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실제 비트코인을 사서 그 안에 채워넣고, 그러니까 ETF 자금이 늘어날수록 시장에 남는 비트코인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스테이블코인 발행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스테이블코인은 시장의 총알통인데, 이 총알이 많고 팔릴 코인이 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격이 예민해집니다. 조금만 자극이 와도 튀어오르고, 조금만 흔들려도 급락하는 구간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인데요. 미국 연준이 단기채를 다시 발행을 하고, 또 재무부의 현금 계증이 리빌딩 되면은 시장으로 들어가던 돈이 잠깐 빨려 들어가요. 이 시기에는 코인 시장이 잠깐 숨을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ETF 자금이 아무리 들어와도 이런 유동성 흡수가 동시에 일어나면은 상승 자체가 버거워지겠죠. 지금 시장이 말 그대로 ETF 자금 유입이라는 가속 페달, 그리고 유동성 흡수라는 브레이크가 동시에 밟힌 상황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 구독
구독자분들께서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속도를 조절할 줄 아시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자주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번엔 다르다라는 생각이죠. ETF도 들어왔고 정부도 언급되고 분위기가 좋을 때일수록 오히려 냉정하셔야 됩니다. 이 거래소 잔고랑 ETF율, 스테이블코인 발행량 이 네 가지를 꼭 함께 보셔야 되는 거고, 이게 시장의 산소량이에요. 지금이 상승 초입인지 과열의 문턱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그 산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만 보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의 온도도 같이 체크하시면 되는데, 펀딩비가 너무 올라가고 미결제 약정이 급증하면은 그건 단기 변동이 올 수 있다는 신호겠죠. 지금 시장을 네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거래소 잔고는 바닥이고요. ETF 자금은 폭발하고 있고 스테이블코인은 총알이 장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동성들은 아직까지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의 정확한 위치라는 겁니다. 지금의 흐름은 분명히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만 열린다는 거. ETF나 기관 자금은 방향성을 보여줄 뿐이지 타이밍은 아닙니다. 과열 신호가 켜질 때마다 욕심보다는 원칙을 먼저 떠올려 보시길 바라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멘탈까지도 이 세 가지는 시장이 어떤 사이클에 있든지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시장 자체가 늘 과열과 공포 사이클을 오고 가죠. 하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늘 같아요. 이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 다음 국면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남아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을 오랫동안 지켜본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같은 가격에 샀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른 건지. 이 리플의 심리적인 고점으로 여겨지는 구간이 있죠. 대략 4,900원 근처고 그 가격대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비슷한 마음을 품습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 이제 진짜 상승 시작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장은 언제나 기대랑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꼭 한 번의 깊은 조정과 하락이 찾아오곤 하죠. 한번 과거를 떠올려 볼까요? 리플이 160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공포 속에서 손절했던 사람이랑 묵묵하게 추가 매수했던 사람의 결과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에 팔았고 또 누군가는 그 두려움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결국에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하락을 견디고 대응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매수가가 4,900원이었더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달라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멈춰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평균 단가 낮추면서 대응을 하셨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단기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계좌의 곡선 자체를 완벽하게 바꿔놓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늘 그런 식이에요. 이 주는 듯 하는 것처럼 빼앗고 또 빼앗는 것처럼 다시 줍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태도인 거고, 하락장에서 침착하게 대응했던 사람은 회복장에서 웃게 되고요. 이 고점에서 들떴던 사람은 조정장에서도 흔들립니다. 리플이든 어떤 자산이든 마찬가지예요.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과를 만든다라는 거. 이 4,900원에서의 선택, 160원에서의 대응,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버티고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투자라는 게 결국에 선택과 대응의 싸움이겠죠.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진짜 실력이 쌓이는 겁니다. 오늘도 시장은 또 한 번 우리를 시험하는 거고, 하지만 그때마다 잊지 마세요. 가격보다 중요한 건 태도인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대응이 곧 결과를 바꾸게 될 겁니다. 항상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신사 채널 믿고 함께 달려와 주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우리가 리플 최소 10배 이상 간다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품고 시작했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때는 리플 가격이 300원대였죠.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이미 15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리플 홀더분들, 그리고 신사 채널 가족분들 아직도 배가 고픈 것도 사실이죠. 왜냐면 우리는 리플은 아직도 멀었다, 훨씬 더 많이 갈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승은 그냥 예고편일 뿐입니다. 진짜 본편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 앞으로도 우리 신사 채널 더욱더 힘차게, 더 깊이 있게 끝까지 같이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매매 패턴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4848 하면은 평균 단가만 올라간다라는 분도 있고, 그것보다는 개수를 늘려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상황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냥 오래 보유할 자신이 있으시다면은 가만히 들고 가셔도 되는 거고, 하지만 효율적인 매매 패턴을 원하신다면은 단기 고점에 일부 익절하시고 또 저점에서 다시 매수해 가시고 수량을 늘리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4,850원 고점에 매도 체결이 되면서 4,550원과 4,150원 저점 매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급하게 살 필요도 없이 일주일에서 2주일 뒤에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시면은 같은 돈으로 더욱더 많은 수량까지도 확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락이 예상되면은 3,750원 같은 과감한 저점 타점도 걸어둡니다. 미국 SEC 소송 종료 소식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고점에서 익절하고 나서 다시 저점 매수 타점을 세팅해가지고 수량을 늘려나갔었고, 평균 단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수량이 더 늘어나면 최종 수익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평균 단가 1,500원에 1,500개를 가진 것보다 평균 단가 2,500원에
2,500개의 평가 금액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 평균 단가 상승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칙 매매로서 일단 수량을 늘리는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더 좋은 수익을 가져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매매 패턴들 우리 신사 채널 전용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 그냥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